안녕하세요. 링컨의 막特입니다. 요즘 이제 CJ하고 SK 자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CJ, SK 같은 경우도 왜 작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올해 원래 SK가 굉장히 좀 스펙을 많이 보는 회사인데 서류 채용할 때 이번엔 좀 굉장히 인원을 많이 뽑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서류 통과가 훨씬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이나 이노베이션이나 뭐 인원을 훨씬 많이 뽑을 것 같아요. CJ 같은 경우도 사실 대기업 중에서 CJ하고 SK가 어찌됐던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많이 뭐 롯데도 그렇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어제 그 면접 우리가 연습하면서 질문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주로 사실은 뭐 R&D나 공대 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인문상경도 이걸 약간 변형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은 뭐였었냐면 어떤 이제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이제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게 몇 년 후부터는 커다란 수익이 나올 게 확실하다. 근데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사가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이 프로젝트를 접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은 이 프로젝트의 수익이 몇 년 후부터 확실히 보이는데 이때 본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상사의 말을 따라서 일단 접겠느냐.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강하게 주장해서 계속 한번 끌고 나가 보겠냐. 이제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시는 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유의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상사를 설득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상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딱 맞춰져 있는 정답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나 기업마다 뭐라 그럴까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게 먼저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 투자를 계속 내가 상사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당분간 접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회사의 유보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보장이 되더라도 회사의 유보 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내가 당연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상사분한테. 지금 미래 프로젝트 이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여기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수출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근데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기업에 몇 년 동안 충분히 투자할 돈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유보 자금이 이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할 부분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러면 회사에 예를 들면 유보 자금을 먼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 신규 프로젝트를 만약에 지원할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수치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상사분을 강하게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보 자금이나 여러 가지 회사 상황으로 볼 때 이 프로젝트에 아무리 앞으로 향후 큰 수익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무리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신규 수입이 빨리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연관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 이제 쓰고 있잖아요. 특히 인문상경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친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소를 한 몇 개 정도 쓰면 되나? 한 100개. 그러니까 많이 쓰는 친구들 한 시즌에 100개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가려가면서 쓰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인문상경에서 적게 쓰는 친구는 뭐 한 5개나 10개 내 거 가고 싶은 회사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경우도 여러분이 뭐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개개인이 처해진 환경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만약에 여기서도 뭐 법무직무인데 나는 법무직무 외에는 다른 직무를 하는 게 나한테 예를 들면 영업관리나 이런 거를 같은 법무직무를 지원해더라도 나는 법무를 우선으로 하지만 영업관리도 괜찮다 이런 친구도 있고 나는 내 커리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법무직무 아니면 다른 거는 들어가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곧 그만둘 것 같다. 이게 서로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내가 선호하는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몇 개를 쓸까가 또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좀 내가 폭넓게 쓰는데 내가 예를 들면 준비가 많이 돼서 많이 써서 서류 통과가 웬만큼 돼서 면접에 가면 내가 면접도 웬만큼 잘하니까 최종할 합격률이 높다고 하면 내가 좀 직무를 많이 보고 있다면 최대한 많이 쓰는 게 맞아요. 이런 사람. 그럼 막 100개씩 쓰는 게 막 붙여넣기도 많이 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면접이나 인적성 준비도 안 했는데 자소서 많이만 그럼 자소서 틀림없이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을 텐데 막 복붙한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완성도가 안 나오는데 여러 개 복붙해보면 라고 한들 서류 통과가 별로 될 리도 없고 된다고 한들 합격 확률도 별로 없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좀 좁혀서 쓰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맞는 게 나한테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본인의 맞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직무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본인 준비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뭐 자소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상반기 시작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벌써 지쳤어요. 막 자소서 막 밤새서 막 쓰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최종 합격까지는 길이 멀거든요. 몇 개월 동안 체력 안배를 잘해서 지금서부터 자소서 면접 인적성을 시간 안배를 골고루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최종 합격이지 서류 통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시간 안배하고 체력 안배를 잘해서 3개월, 4개월 동안 쭉 좀 흔들림 없이 끌고 나가야 뭐 한 군데, 두 군데가 됐던 나중에 최종 합격까지 가거든요. 예를 들면 초반에 마라톤 하는데 너무 5km에서 오버페이스 하다 보면 나중에 힘이 딸려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체력 안배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